저희 남편이 1년 동안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건 1년이 아니고 허리하고 목 수술을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일을 쉰 적이 있어요. 근데 1년 넘게 일을 쉬니까 정말 1억이 그냥 훅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쉬면 나도 1억 이상 까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새로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한테 병원비야 라고 생각하니까 밥값 말고 병원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더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보험 다이어트도 처음에 제가 보험을 정말 신주타처럼 안 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저희 남편의 건강이 되게 무서워. 저희 남편이 저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kg 넘는 거부예요. 그래서 100kg 넘는 거부, 뭐가 연상이 되세요? 심혈관 질환.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건강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험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그냥 제품 먹여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험을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추가로 더 비용을 들일 수가 있었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메나테크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메나테크는 제품을 먹고 바르는 비용이 사업의 투자금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안 와닿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먹는 식비, 생필품 비용 이런 비용을 사업 투자금으로 써주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쓰는 지출이 매출로 잡혀서 그것이 다시 소득으로 들어온다. MBT 시간에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닿지 않는데 맨날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뭔 소리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대를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면서 이 비용들이 어쩌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쓰는 인테리어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 재료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 교육 비용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메나테크는 몸이 사업장입니다. 제가 많이 건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은? 네, 사람들이 요즘 저를 보시는 분들은 얼굴에 되게 혈색이 있다, 얼굴 환해 보여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대구하고 저랑 이 집하고 좀 멀거든요. 부천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조금 줄이고 한 5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스케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제가 막 휴지로 코를 닦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인테리어 비용.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1,000만 원 정도 인쇄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그 정도 소득을 바란다면 네가 얼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더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귀결되었습니다. 요즘 구멍가게 같은 백다방 차리는데도 2억 들면 되잖아요. 2억까지는 못 드려도 그래도 내 몸에 1억까지는 못 드려도 몇 천만 원 들이면 몸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메나시 2병을 권유를 받았어요. 비용이 심하다고 하니까 메나시를 먹으면 좋아질 거다 라고 해서 2병을 먹는데도 너무 비싼데요.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클린팩이 지금 보시자만 8,600원? 가격이 좀 있죠. 그때 제 몸이 그렇게 안 좋은지도 모르고 클린팩 하나를 사는데도 아니 이 비싼 제품을 저는 다이어트 기스가 없는 사람인데 이걸 제가 왜 먹어야 되나요?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이상의 인쇄소득을 받기 위한 사업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가치가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이상의 인쇄소득을 원한다면 매달 주식을 매입하는 신정원 이거를 다달이
먹으면 어떨까? 제품을 사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변을 또 돌아보게 됐어요. 주변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빚투. 저도 그런 가족 중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누구의 권유로, 저처럼 막 남편의 그 권유로 막 코로나 주식이라며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해보신 분도 안 계세요? 목돈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알 수 없는 정보에다가 몇 천만 원씩도 투자하면서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정도는 투자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니까 카드 내역서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처음에. 할부가 막 쌓이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비투하고 있구나. 사업 투자금 내고 있네. 그리고 혹시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많이 먹고 나서 내가 그만두면 내 몸은 적어도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사업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수록 점점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네. 나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나를 믿고 이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를 내가 성공을 못 시키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네. 그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사업도 성공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도 어렵겠지만 그분을 그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희 치과식장이 저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이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아끼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권했고요. 근데 치과식장이 정말 잘하고 유능하고 아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봉을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권했는데 이 일을 권하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네가 이 치과실장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안녕을 위해서 어떤 정말 좋은 병원에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정말 성공하게 돈 잘 벌게 평생 돈 걱정 없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일에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비현실적이네.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시키기도 어려운데 그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기준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대기업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0.7%예요. 그것도 무려 22년이 걸려요. 22년이 걸려서 0.7%가 되는 것도 누가 대기업에 꽂아주는 거 요즘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낙하산 어렵죠. 근데 거기에서 임원이 되려면 0.7%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부장이 될 확률도 2.4%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평균 18년이 걸린대요. 대부분 40대 중반에 해고가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의 스폰서 파트너분들처럼 빠르면 이 일이 3년 안에도, 제가 BP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대기업 임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직급인데요. 한 달에 7,8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직급이에요. 괜찮죠? 근데 제가 언제 가입했다고요? 20년 12월에 가입. 사업한 것도 아니고. 네, 만 3년 됐어요. 가입으로부터 만 3년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건강과 재정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게 스스로
믿는 힘과 돛대 성공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 일 정말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공은 그분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에 제가 취직시켜줘도 연봉 뭐 억대 연봉 받는 사람 될 확률이 0.7%밖에 안 된대잖아요. 근데 이 일은 가능성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몸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자영업이 요즘 폐업률이 90%래요. 예전에는 80%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언론을 찾아보니까 90%라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느꼈고 와닿았던 부분이,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게 됐어요. 그분들의 인생 경험을 듣는 과정에서 더 확실히 더해졌는데, 저희 초창기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미용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미용업을 하고 계신데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을 받아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된 건 아니니까 뭔가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금을 다 갚기도 전에 마라탕 가게를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출 받아서. 그럼 그 마라탕 가게는 잘 됐을까요?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대출에 대출이 더해졌잖아요. 갚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투잡을 뛰고 새벽에도 일이 나가고 이러면서 건강이 더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네트워크 실력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실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게 좀 뭔지도 몰랐고 개념이 없어서 이분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품은 좋은 건 아는데 저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안녕하셨죠. 근데 이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때 이분이 많이 부대게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세미나장에 가볼까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더라면 이분이 지금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고요. 자영업이 잘 안 되면 빚더미에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 망가지잖아요. 최근에 치과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가 몸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지시고 도대체 무슨 일 있으셨냐? 라고 여쭤봤더니 50대가 돼서 B플랜을 알아보겠다고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열심히 주경야동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되는, 갑자기 안 되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퇴근 시간도 늦은데 그 퇴근 시간 이후에 공부를 하고 아침부터 일찍 어딘가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다 망가져서 급성으로 당뇨가 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못딴 채로 건강만 악화되시고 굉장히 피폐해지셔서 저희 병원에 인공치료를 하러 오셨는데, 와, 이분이 메가테크 정보를 아셨으면 적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위해서 돈 안 쓰셨을까요? 시간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남은 것은 망가진 몸, 자격증도 없이 이 일을 하면서는 이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느낌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떤 분이 저희 치과 실장을 붙들고 30분 동안 신세한탄을 하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최근에 자살하고 싶었다면서. 근데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B플랜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막 따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너무 갑자기 몸이 아파져가지고 시험 보는 날 시험 못 본 거예요. 그 여태까지 공부 다 날아가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리고 자격증은 없고, 그래서 몸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시는데 이 몸이 그대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비용까지 더 듭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클리닉하게 하고 메나테크 사업을 하게 했으면 지금쯤 몸은 엄청 좋아졌을 수도 있고 뭐가 돼도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 노력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타 네트워크를 위한 자본금이 얼마나 드는지 또 몰라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화장품 회사 인셀땡 있잖아요. 네, 거기 어떤 분이 내부자 고발처럼 어떤 블로그에 글을 밝히신 걸 봤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삭제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대리점장의 권한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정확하게 모른 채로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했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고 이미 모든 돈을 다 쓴 상태에서 계약서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대리점장이 되기 위한 돈이 무려 1억 원이나 됐다. 그리고 파워 매니저라는 어떤 그 중간 직급 정도 되는 그 직급이 되기까지도 최소한 7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화장품 회사잖아요. 화장품을 700만 원어치 재고 사면 뭐 할 거예요? 나한테 다 700만 원어치 바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인지도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서도 매달 최소 구매 조건이 몇백만 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듣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메나테크에 대한 사업 확신이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메나테크에서는 본인이 더 사업을 잘하고 싶고 더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더 드시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사재기를 한다거나 내 직급을 위해서 물론 사재기를 하고 싶으신 분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누가 강요해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 먹고 자 금방 없어져서 그게 난리예요. 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좀 아니구나, 정말 차별화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 투자의 기회를 찾으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템이 정보 단계에서 돈이 될 수 있는데 상식 수준이 되면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메나테크도 이미 안땡땡이나 유땡땡처럼 다 아는 상식 수준의 회사가 되면 타이밍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땡땡 회사 사업 제안을 받으셨다면 하시고 싶으셨을지. 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메나테크를 시작할 무렵에 뉴땡땡 회사의 클린이 아니죠. 해독 프로그램하고 메나테크의 클린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비교 분석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업적인 면을 그분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임플란트 환자마다 칼슘제를 팔라는 거예요. 임플란트 환자 한 100명 있으면 100명한테 칼슘제를 팔아야 100만 원이 들어올도 말도 안 들어오는 걸로 거의 몇백 명한테 팔아야지 돈이 될까? 근데 요즘 치과에서 뉴땡땡 칼슘제를 판다면 드시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마음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다 납득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뚱뚱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치과에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회사들, 이미 다 알고 있는 회사라면 더 별로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메나테크가 정말 독보적인 글리코 영양소라는 물질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한 거를 봤는데 투자의 타이밍상으로 봐도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회사는 엘리엇 파동의 형태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3차 성장기가 되면 가장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 3차 성장기가 언제냐? 연매출 1000억을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찾아봤습니다. 메나테크가 도대체 몇억 원의 매출을 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22년도 기준을 연매출을 봤더니
7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기준이 작년 얼마 안 지나서 자료를 제가 모르는데요. 본사에 여쭤봤더니 750억이었다면 곧 1000억 돌파할 시점이 눈앞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와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제가 체감하는 것도 제가 처음에 메나테크를 소비자로 만났을 때 지금 오늘 강의장에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도 그랬고 지금 조금 있다가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MBA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매달 있지도 않았어요. 매달 있지도 않은 그 프로그램에 인원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강의장이 꽉 차고 넘쳐서 화장실 앞에서 줄 서서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달 한 하루가 아니고 화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잘 오잖아요. 들어오는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구나. 성장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직 거의 수평 성장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가는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즉 이게 붐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월급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축도 보험도 투자도 만만하지가 않죠. 그런데 지난 6년간 75% 이상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대세 산업이 될 분야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어떤 근본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 메나테크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업종을 잘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업종 어떠세요? 인구수가 작아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청소년과라는 게 폐과가 됐대요. 어떤 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이걸 하면 나중에는 내 직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예전에 석탄산 요즘에 석탄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시겠어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치처럼 기저귀 사업 이런 거 하려면 하셔야 될까요? 안 해야 될 수도 있죠. 그 시각에서 지금 하고 있으신 현업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시장은요 10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성공률은 고작 2%래요. 근데 메나테크의 다이어트는요 기가 막혀서 요요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요요가 거의 없다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세요. 한번 실제로 강의장에 나와서 눈으로 계속 보세요. 저분이 계속 유지가 되나. 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느낀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저 자신의 성장에 있었습니다. 돈의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만 모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운 좋게 주식이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에 걸맞는 그릇이 안 되는 경우에 돈은 그 사람한테 붙어있지 않고 한순간에 금방 흩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저를 되돌이켜보니 그 그릇이 안 돼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한테 들어오는 현금으로 많았었는데 수입이 적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의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부류의 책들을 제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렇지만 당최 그 그릇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는요 제 그릇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늘 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요 경기 탓, 남 탓, 특히 남편 탓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릇이 되게 작아서 가지고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주변에 치과가 많이 생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덤핑을 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그렇게 세상 탓을 하면 뭐예요?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세상 탓만 하면서 남 탓만 하면서 계속 점점 스트레스로 인해 저는 아파지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MBA라는 교육 과정 중에 책자를 필독서로 읽게 돼 있어요. 그 필독서가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라는 거죠. 경기 탓, 남 탓을 하고 싶었던 제 인생에서 제가 오롯이 제 인생을 책임져야 됨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들을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이 순간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그 순간을 온통 불쾌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도배할 것인지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울 것인지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제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 자리도 저한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다 저희 다음 내리시거든요. 여기 한 분 아니신 분들 계시네요. 네. 이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나열된 사업가에게 필요한 현실 세계의 모든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책을 보거나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절대로 제 것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는 나 자신을 성공자가 갖춰야 할 모습들로 하나씩 바꿔가지 않으면 자꾸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초창기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네. 저의 가장 첫 번째 파트너였던 저희 도우미 이모님이십니다. 둘이 파카 입고 센터에 나와가지고 거의 청바지에 얼굴도 거의 맨 얼굴이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갔었던 되게 지금 봐도 굉장히 민망한 모습인데요. 이 당시에는 치과에서 일할 때도 제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는 정말 잘했고요. 진료도 정말 꼼꼼하게 하는 편이었고 어떻게 하면 진료를 잘해서 퀄리티를 높일까는 정말 많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밤까지 와이어 접고 계속 문헌 찾고 이런 거에는 정말 도통했던 사람인데 당최 이런 거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언니 옷 좀 잘 입어, 언니 화장 좀 해, 엄마가 제발 좀 꾸미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MBS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인간성으로 바뀌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 애프터 모습. 네, 송년 파티, 지난해 송년 파티 때 제 모습인데요. 사람이 개관천선했네요. 네. 그런데 정말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더니 이렇게 함께 나온 모습이 되어 있었고 시스템에서 줌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들을 제 삶의 자리인 치과에서 적용을 해보았더니 치과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코로나 시국 때 저희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명 이상은 음식점에 같이 못 들어갔잖아요. 회식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줌 미팅 그래가지고 치과 직원들한테 각자 맥주 한 캔씩 들고 우리가 휴양지에 옷차림으로 모여서 회식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줌 미팅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메나테크의 필독서입니다. 메나테크에서 알게 된 필독서를 가지고 저희 치과 직원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치과 직원들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직원들 분위기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다 보니까 매출이 향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TV라는 거 아세요? 너남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TV인데요. 이분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사회를 초인플레이션 시대, 팬데믹 시대, 경기 침체, 불안한 직장 이런 시대로 규정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메나테크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또 극소수만 잘못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극소수가 잡는 기회를 메나테크를 통해 잡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